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무 켈리 아트리입니다. 길고 긴 여름의 불볕 더위가 지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스산할 정도로 흐린 가을바람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자연스러운 이어짐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유진님의 책 바디올로지를 가지고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능을 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의 인상적인 부분을 저만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캘리그라피로 그리는 한 줄 붓글림도 기대해주세요. 제 영상은 소중한 구독자님들에게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으로 편안히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묻고 듣고 읽고 쓰는 사람이라고 서술한 저자의 소개글부터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묻고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가 있을까? 하는 나의 물음도 함께 했고요. 책의 제목인 바디올로지는 저자가 만든 단어로 몸과 학문의 결합조어라고 해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구보다는 몸을 주제로 한 담론으로 본 사회사의 의미를 연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서관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저는 들를 때마다 시간이 되면 신간도서 코너에 들리는데요. 구경하듯 살피다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책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책도 그렇게 만났어요. 단식, 가볍게 먹기, 건강한 몸, 근육 만들기 등에 관심이 많은 요즘의 저에게 나를 읽어줘 라고 하듯 내 눈에 띄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책. 저자의 소개글이 예사롭지 않더니 탄탄한 글쓰기의 연륜이 흘러넘치는 문장들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교하게 쌓아 올린 담론장 속에 놓이게 되는지, 몸은 어떻게 저항하면서 탈주하는지,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이 어디쯤 있으며 어디로 향하는지 질문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자신을 어디에서나 고정된 거주민이 되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신만의 특기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언제나 튼튼하고 뿌리 깊은 나무를 꿈꾸면서도 실제하는 삶은 이곳저곳 구경 다니며 떠도는 민들레 씨앗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저 얕고 넓기만 한 것에 불만이었죠. 그런데 저자는 그런 자신의 성향을 단단히 특기로 자기 자신을 서술해 나갔다는 것에 놀람과 동시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타고난 나의 성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그래야 뿌리도 깊어질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했어요. 저자가 말한 몸에 관한 이야기는 표지에서 느낀 호기심과는 달리 시사적인 것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했고 내 나름의 의문과 생각도 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물학적인 신체 부위와 함께 문신, 피부, 성형 등 몸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세상의 흐름에 비추어 바라보았습니다. 각선미, 매끈하고 곧고 우월한 서양식 다리 만들기, 세찬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늘씬한 여자 다리 이미지와 이야기 공세 속에서 코끼리 다리, 무다리, 오다리처럼 단점이 있는 여성의 다리는 드러내지 않아야 할 신체 일부가 되었고 각선미라는 타이틀 아래 개량화, 수치화가 되어 다리 미용 성형외까지 이르는 지금을 만났다. 서구형의 길고 늘씬한 다리와 대비되는 골프 선수 박세리의 튼튼한 다리와 비슷하다 하여
손세리라는 별명을 가졌던 저와 같은 조선 무다리는 예민한 사춘기 시절부터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온 국민이 박세리에 열광할 때 저는 열광하지 않았죠. 이선미, 김선미, 박선미, 오선미라는 이름엔 아무 감정이 없지만 각선미는 소름 돋고 박세리는 애잔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심어놓은 계량화, 수치화된 기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또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여진 상처임을 그때서야 알았죠. 지난 시간 스스로에 대한 외모 비하와 왜 이렇게 나왔나며 애꿎은 엄마에게 쏟아부었던 불평, 불만의 화살들에 대한 후회와 치유를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하체 비만이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간절함으로 이제는 그 힘듦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는 이 튼튼한 두 다리 덕분에 건강하게 스쿼트도 하고 걷고 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한 여성 지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두꺼운 허벅지를 저주했지만 풋살을 하면서 불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기장에서 그는 말다리를 가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 켄타우로스로 일컬어진다. 경기장에서 우다다다 뛰어다니는 튼튼한 다리야말로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다리였다. 갑자기 살이 찐 것이 아니라면 내가 타고 태어난 골격과 체형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켄타우로스 여인처럼 내 체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한 줄 붓글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의 이야기가 저의 하체 콤플렉스 타령으로 한정지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위로와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신체 부위별로 이야기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자신이 관심 가는 부분만 읽어보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아이가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난감했었어요. 마침 그 부분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타투라는 영어의 어원이 타이티의 언어 타타우에서 왔음을 알게 되었고, 애정하는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 타투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도 함께 떠올렸어요. 마우이를 좋아하는 아이가 매우 흥미로워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타투의 시작부터 시대에 따라 나라나 한 부족에 따라 가진 타투의 의미도 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읽음으로써 조금은나마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책은 나에게로 와서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되어주었고요. 오늘은 나의 몸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몸 안에 보내준 음식들, 내 몸 안에서 품었던 마음들, 내 몸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벤트들, 평소에 내가 내 몸을 바라보던 시선, 그것이 아픈 것일 수도 기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한 나의 몸에 대한 감사함으로 새롭게 채워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욘 나티코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너무나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던 부분을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고요하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몸에게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넌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내가 안쓰럽단다. 넌 뭐 하나 거저 얻지 못하면서도 날 위해 온 힘을 다하는구나. 내가 필요한 공기조차 얻지 못하는데도. 그런 너를 도우려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아. 아니, 턱없이 모자라지. 그런데도 넌 날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걸고서 힘껏 싸우는구나. 넌 내 영웅이야. 또 다른 동작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는 너한테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너에게 귀를 기울일게. 내가 줄 수 있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진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내가 더 버틸 수 없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엄숙히 맹세할게. 그때가 오면 다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믿고 받아들이며 편히 쉴게. 우리가 누렸던 놀랍도록 멋진 삶에서 기쁨을 얻고 아주 의연한 목소리로 너에게 속삭일게. 너와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지금까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무 킬리아트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